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물을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하나, 얼만큼 물을 마셔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런다는 뉴스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무조건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서 실제로 장기 기능이 다 멈추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다 전해질 섞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도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8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체중의 절반 50%를 어언스로 바꿔서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외우거나 받아 적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네,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라 그 체중도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중이 180파운드면 그 절반이면 90파운드죠. 그 90파운드를 이제 어언스, 90어언스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10온스 컵이 있으면 9잔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외우시거나 적으실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거나 지금 모유 수유 중이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선수거나 평소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회사원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밖에서 땡볕에서 햇빛을 쬐면서 하루 종일 서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여름이랑 겨울에 땀 흘리는 양이 다를 거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의적인 숫자가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거의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전혀 다르게 처방을 하죠. 보통 보면 훨씬 많이 처방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필요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몸이 현재 디하이드레이트라 그러죠. 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 아니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려주는 몸의 신호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목마른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그 내 몸을 관찰하는 거, 또 이렇게 내 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게 환자혁명이죠.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과 싸워라, 현대의학을 불신해라, 그런 거 환자혁명 아닙니다. 내 몸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 건강한 몸도 건강한 몸이지만 질병이 생긴 몸도 그 질병 상태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내 몸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한번 쭉 알아보고요. 또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되나, 이런 것도, 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 부족 증상의 첫 번째가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생리 중에 아니면 생리 전에 두통이 있는 분들, 그 생리 중에 수분 손실이 생기죠. 그러니까 두통 있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 평소에 물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한두 잔 마신 게 전부 다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적죠. 그러니까 물을 훨씬 더 많이 마셔줘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대장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변도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겨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면 변비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충분히 못 먹어줬기 때문에 변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식이섬유와 물입니다. 식이섬유 대표적인 거 차전자피 먹는데, 차전자피 먹고 가스가 차고 부글부글 하신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식이섬유가 또 너무 과다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프리바이오틱과 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변비 있는 경우에도 물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근육에 이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마그네슘 찾고 칼륨 찾고 그러시는데, 이게 물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눈 밑에 떨리고 그러는 거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쥐가 많이 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운동 많이 하고 나면은 등짝이나 다리에 밤에 자다가도 쥐 나기도 하죠.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해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물을 강조하는 거지. 전해질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신이 맑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혼란스러우면 이것도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 그리고 배고픈 경우,
배고파서 먹고 좀 됐는데 또 배고파서 또 먹고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이 배고픔을 느낄 때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할 때 배고픔이 심해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탈수돼서 목이 말라서 물을 원할 때도 배고픔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뻔한 건데요. 입이 마르는 증상도 물이 부족한 사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이 노란 경우, 센 노란 경우 비타민 B2 먹으면은 그런다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 맞긴 맞아요. 그게 영양소가 빠져나간 건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비타민 먹어서 그런 경우 말고 하루 종일 소변색이 노란 경우, 이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색이 투명해집니다. 당연한 건가요? 예. 소변이 투명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 수분 부족을 알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처럼. 예, 또 다른 테스트가 있는데요. 손등 꼬집기, 이렇게 탄력 테스트. 말 그대로 손등에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탄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돌아간다. 예, 몸 전체에 수분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거는 이제 노화의 사인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주름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근데 탄력이 없다. 그러면은 물 충분히 안 마시나 내가 물이 부족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꿔 말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면 노화가 어느 정도 예방된다. 과하게 막 노화가 예방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피부가 좋아진다? 맞죠, 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있냐? 네, 없어요. 누가 물을 연구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물을 근데 무조건 이제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받아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그냥 물을 많이 마신다고 다 만사형통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신석증, 요로결석 빠뜨렸네. 요로결석, 담석증, 이런 몸에 돌 생기는 것들. 그것도 수분 부족 때문에 수분 부족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요. 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미네랄 불균형 때문에 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 고혈압도 물 부족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이온수, 알칼리수, 수소수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그냥 약수물, 수돗물, 선택이 너무 많은데 그냥 병물도 있고. 네, 일단은요, 뭐가 됐던 그냥 맹물부터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생식이나 미숫가루를 마시고 아니면 그 주스를 또 마시고 점심에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또 부장님께서 힘내라고 바카스를 줘서 정이니까 그걸 또 마시고 회의하면서 커피 믹스 하나 타서 마시고 오후에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퇴근해서 친구 만나서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마시면은 물을 마실 틈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마셔댔고 다 액체였으니까 됐지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에요. 목만 적셔주니까 목마른지 모르고 마셨는데 아니면 갈증이 나니까 이런 것들 더 많이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저거 마셔 되니까 목마를 틈이 없어서 목만 안 마른 거지 우리 몸은 더 물을 갈급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커피, 술, 달짝지근한 음료들을 많이 줄이시고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당연히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중요하니까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미국에는 도시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요. 플로라이드. 불소가 많이 검출이 되고요. 미국의 또 시골에서는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안 좋은 물들이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사시든 도시에 살던 지방에 살던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깨끗한 물을 확보해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증류수 제일 깨끗한 건 확실하니까. 근데 증류수를 마시라고 하면 또 따지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증류수는 전해질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죽은 물이다. 끓인 물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깨끗한 물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조차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전해질이나 뭐 미네랄을 더해서 먹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은 깨끗한 물 확보를 먼저 해서 그거를 마시는 버릇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수돗물로 대충 타서 만든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사서 마시지 마시고. 자, 또 말 나온 김에 이 전해질을 공급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아까 눈밑이 떨리고 뭐 밤에 쥐가 나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을 마시면 이 전해질이랑 물이랑 같이 휩쓸려서 나갑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미네랄들이 빠져나갔는데 맹물만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미네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물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 전해질 불균형이 또 생겨서 그것도 쥐가 나는 거고요. 아까 물이 부족한 게 원인일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거죠. 참 어렵죠.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마셔야 돼?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전해질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게토레이나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로는 부족하고요. 설탕이랑 또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서 별로 권장할 만한 음료수는 아니고요. 차라리 핑크 히말라야 뭐 바다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물에 조금 타는 게 낫죠. 바닷물처럼 짜게 만들어서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만 아니면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전해질 이온 음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마시면 됩니다.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카페에서 소금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이 소금물을 많이 타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속이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들을 오고 가는 걸 제가 오늘 봤는데 소금물을 아주 얕하게 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소금물을 드시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음식 간을 해서 충분히 일부러 싱겁게 저염식 드시지 말라는 거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근데 혹시 전해질에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은 소금물 같은 거 미네랄이 들어있는 아까 핑크 히말라야 바다소금 이런 것들을 물에 타서 먹는데 짜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역겹지 않게끔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온 정수기, 뭐 알칼리 정수기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칼리수를 이야기할 때 그 옛날 약수터의 물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처럼 실제로 미량 미네랄들이나 전해질들이 더해지면 그 미네랄이 물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네랄이 들어간 알칼리수와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물이 알칼리성을 띠는 거랑 그 물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온 정수기, 알칼리 정수기 이런 게 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 알칼리수와는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집에 정수기는 그럼 뭘 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웅진 코웨이를 써요. 여기 미국입니다. 참고로 그냥 정수나 깨끗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평소에 그냥 소금을 많이 먹고요. 또 채소도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네랄 보충제를 먹지요. 저는 자 이제 갑자기 커피 끊고 탄산음료 끊고 에너지 드링크도 끊고 주스도 끊고 맹물만 먹으려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펠레그리노나 페리어 같은 탄산음료, 맹물인데 탄산음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펠레그리노는 미네랄도 조금 있죠. 그러니까 칼슘도 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탄산수를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과일을 슬라이스 얇게 썰어서 딸기, 오이, 뭐 레몬 이런 것들 얇게 썰어서 물병에 담아서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로비에 있잖아요. 오이도 그런 오이나 뭐 레몬 같은 거 얇게 썰어져 있는 물 그런 것들을 마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 그러니까 물도 다양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독소들은 거의 지용성이라. 그리고 원래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고,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건데, 이게 물 많이 마신다고 물로 씻겨 내려가는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물은 어떻게 마시고 얼만큼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나름대로 인사이트, 뭐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